자, 추천 대상 정리해봅시다. 1. 데스크 테리어 좋아해. 2. 좁은 곳에서 고사양 쓰고 싶어. 3. 가끔 본체를 옮기고 싶다. 4. 작은 게 좋아. 5. 유부남. 왜 점점 이상해지지? 자, 그럼 비추천 대상 일반인. 안녕하세요, 담나와 에디터 덕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들은 요즘의 거치형 컴퓨터들입니다. 이건 미니 PC고요, 이건 데스크탑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의 다음 PC가 될 수도 있는 스몰 폼팩터 PC입니다. 자, 옛날에 컴퓨터 고수들이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컴퓨터가 엄청 크고 화려해 있는데요, 이렇게요. 요즘은 반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몰 폼팩터 PC의 정의, 장점과 단점, 추천 대상, 부품별로 고르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주요 제품, 마지막으로는 스몰 폼팩터 본체를 조립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광고 없이 영상 한 편으로 완전히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 없는 분들은 1.5배속이나 2배속 추천드릴게요. 스몰 폼팩터의 개념 정리. S 스몰, F 폼, F 팩터. 그래서 스몰 폼 팩터입니다. 이걸 SFF라고 쓰는데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빨리 읽어서 습이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습 본체에 맞추려고 하는데 메인보드 뭐 사야 되나요? 습하다, 습질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요즘은 좀 관심을 받지만 작은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예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스몰 폼팩터의 역사는 대략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의 스몰 폼팩터는 지금처럼 부품을 마음대로 모아가지고 조립하기는 어려웠고요. 특히 그 시절에는 케이스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HP 같은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데스크톱이 대부분이었고 디자인도 요즘처럼 예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서 20년까지 이 시기에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즉 공동 제작이 마이너 취미판에 점점 유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빵 터진 거, 대표적인 거 키보드죠. 그동안은 음지에서 박해봤던 스몰 폼팩터도 이때부터 공동 제작을 통해서 양지로 나오게 되고 인스타와 유튜브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스몰 폼팩터 케이스 중에 리안리 DAN A4 시리즈, 단 A4 시리즈는 아직까지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스몰 폼팩터의 개념은 대부분 2020년 전후로 정립된 건데요. 스몰 폼팩터의 사이즈에 대한 글로벌 규격 표준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스몰 폼팩터로 인정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사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데스크톱보다 작은 컴퓨터 본체는 모두 스몰 폼팩터에 해당되지만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개념은 20리터 미만의 작은 케이스에 ITX 규격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 이거를 SFF PC라고 부릅니다. 자, 용어 설명이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스몰 폼팩터가 아니라 제가 습이라고 칭할게요. 근데 미니 PC도 작잖아요. 그것도 SFF예요?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맞아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미니 PC는 규모가 달라요. 정리를 해보면 미니 PC는 그래픽 카드가 없고 내장 그래픽이 달린 노트북용 CPU를 쓰고, 그 다음에 별도의 파워 서플라이가 없고 해당 미니 PC 제품에 딱 맞게 설계된 작은 메인보드와 일체형 전원부, 그리고 딱 정해진 케이스, 이런 거를 쓰는 게 미니 PC입니다. 그에 비해서 습본체는 그래픽 카드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톱용 CPU랑 범용 ITX 메인보드를 쓰고, 그리고 또 별도의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가고 케이스도 내 마음대로 디자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즉, 습본체는 크기는 작지만 근본은 DIY 데스크톱이라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 자, 그래서 이 습본체는 데스크톱과 미니 PC의 중간쯤에 위치한 물건이라서 장점과 단점도 혼재되어 있는데요. 먼저 습본체가 좋은 이유 6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 1. 크기가 작다. 처음에 제가 가지고 나온 거 보셨죠? 데스크톱과 비교하면 스몰 폼팩터의 부피는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 5분의 1까지도 줄어듭니다. 공간 활용성이 좋겠죠. 그래서 습본체는 거의 대부분 책상 위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부담도 없고 예쁘니까요. 장점 2. 디자인이 예쁘다. 자, 예쁘다는 건 취향 문제긴 하지만요. 아무튼 습본체가 데스크탑이나 미니 PC에 비해서 대체로 고급감이 좋고 이쁜 편입니다. 특히 습케이스는 단가가 저렴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대부분 마감 상태나 재질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각 도시락통 모양이라도 습본체는 왠지 모르게 때깔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랑 정우성 님이 똑같이 상고머리 쳐도 때깔이 다르듯이요. 장점 3. 조립의 재미. 뭔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조립의 재미는 극상입니다. 이 작은 케이스 안에 메인보드, 파워, 그래픽카드, 쿨러, 케이스펜, 램, SSD 이런 거 다 넣고 선 정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이게 된다고 싶을 정도로 본체 내부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옆판을 깔끔하게 딱 닫아가지고 밀봉이 됐을 때, 또는 사이즈가 간당간당하게 꽉 차는 부품을 여기 안에 딱 맞게 집어넣었을 때, 이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걸 딱댐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습질을 시작한 뒤로 모든 향락을 끊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습본체 조립할 때만큼 도파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레고는 직접 사서 조립해보는 게 재미의 한 부분이고 새 차도 직접 고생하면서 차를 닦는 게 재미의 한 부분이죠. 습질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 4. 작지만 고성능. 자, 아까 제가 스폰체는 대탑 부품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니 PC와 비교하면 성능 최고점이 월등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작은 거 안에 라이젠 9950X3D와 지포스 RTX 5090 조합도 얼마든지 가능한 게 바로 습입니다. 장점 5. 뽐내기 좋다. 요거 예쁘고 유니크하기 때문에 집에 손님들 왔을 때는 인스타에 자랑할 때 인테리어 오브제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고요. PC나 게임 좀 아는 사람이 왔을 때는 작은 본체로 한번 방심시켰다가 고스펙으로 놀래켜줄 수도 있습니다. 장점 6. 손쉬운 유지 보수. 작고 가벼워서 청소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장점이에요. 먼지가 좀 쌓여도 이렇게 달랑 들고 나가서 에어건 쏘면 끝이니까요. 대탑은 큰 맘 먹고 해야 되는 게 청소인데 습은 매주 청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습의 보급을 막는 치명적인 단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 1. 비싼 가격. 제가 영상 초반에 스몰 폼팩터는 대탑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품 중에서 대탑과 다른 게 있습니다. 케이스, 파워, 메인보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주로 구매하시는 대탑용 가성비 부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수요가 적다는 게 그 이유죠. 그나마 메인보드와 케이스는 최근에 대안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나아졌는데요. 하지만 파워 서플라이는 여전히 부담스럽죠. 우선 습 파워는 대탑용 파워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더 고급 부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급 스펙이면 습 파워가 대탑용 파워보다 더 비쌉니다.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급형이 없어요. 습 파워는 기본 스타트가 중상급부터라는 겁니다. 즉 습본체는 일단 파워에 최소 20만 원 이상 큰 돈을 지출하고 시작하니까 보급형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PC를 맞추려던 분들은 이 습본체를 외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 생각에 요즘은 램이랑 SSD 가격이 달나라 가버려가지고 파워 20만원짜리 별로 비싸게 안 느껴지는 게 함정이에요. 체감상 대탑이랑 이제 별 차이 없으니까 이럴 때 습 하나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단점 2. 작고 가볍긴 하지만 미니 PC만큼은 아니다. 자, 미니 PC 중에서 작은 제품은 이렇게 어른 주먹만한 사이즈도 있습니다. 케이스 내부 용량이 1리터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습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가로 세로 17cm의 ITX 메인보드가 들어가야 되고 습 파워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습 중에서 제일 작은 케이스들도 내부 용량이 최소 3에서 5리터급이고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인기 케이스들은 대부분 10리터에서 한 16리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30에서 50리터를 오가는 데타 케이스보다는 훨씬 작지만 아무튼 손바닥만큼 작진 않다는 거예요. 단점 3. 발열 소음 관리가 어렵다. 자, 첫 번째는 작고 내부가 꽉 들어차기 때문에 발열이나 소음 관리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스폰지는 작고 예쁘니까 책상 위 바로 내 옆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원 버튼 없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발열이나 소음이 심하면 참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브레이크 페달 없는 건 참아도 통풍 시트 없는 건 못 참듯이 말이죠. 즉 발열과 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 초보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발열 해소 그리고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애초에 사양 욕심을 좀 버려야 되고요. 만약 고성능 스폰체를 맞춰야 된다면 좀 비싸더라도 케이스 펜을 좋은 걸로 쓰셔야 됩니다. 단점 4. 고성능 부품을 100% 활용하기 어렵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방금 전 단점 3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발열 관리, 소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성능 CPU나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도 100%, 110% 풀로드로 돌리는 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돌릴 순 있지만 풀로드를 걸었을 때 그 열기와 쿨링팬 소음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CPU와 그래픽카드는 언더볼팅과 전력 제한을 걸고요. 그래도 성능이 남아도는 게임들을 할 때는 프레임 제한을 걸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CPU와 그래픽카드를 100% 이식시키지 않고 70%, 80%만 이식을 시켜가지고 열과 소음을 막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러면은 고성능 부품을 사놓고 100% 활용하지 않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돈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단점 5. 빡센 조립. 자, 스몰 폼팩터 조립이라고 해서 조립 난이도가 특별히 더 어렵지 않습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건 대탑이랑 같으니까요. 그 대신 좁은 공간에다가 부품들을 쑤셔넣고 냉각 효율을 위해서 선정리도 가능하면 깔끔하게 잘 해야 되니까 피지컬적으로 조립하는 게 좀 빡셀 수는 있어요. 추천, 비추천 대상.
자, 그러면은 이 스폰체는 대체 누가 사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는 사면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추천 대상 1. 데스크 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 먼저 데스크 테리어에 진심이신 분들은 스폰체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분들은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본인 마음에 드는 습 케이스를 봐서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뒀을 확률이 높아요. 실행할 용기가 필요할 뿐인 거죠. 추천 대상 2. 좁은 공간에 고성능 PC가 필요하신 분. 좁은 공간에서 고성능 빅타워 대탑은 책상 위로 올려도 아래로 내려도 부담이에요. 하지만 스폰체는 고성능으로 맞춰도 기존 대탑의 3분의 1 수준의 부피로 줄어듭니다. 추천 대상 3. 가끔 본체를 옮겨야 되는 사람. 고사양 게임이 취미인데 몇 주나 몇 달 주기로 지방 해외 출장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본가와 자취방 기숙사 오가는 대학생분들도 해당되겠죠. 그리고 가구 배치를 좀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께는 스폰체가 꽤 좋습니다. 이렇게 달랑 들고 도수 운반하면 되니까요. 노트북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노트북은 내구성에 대한 우려나 성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추천 대상 4. 깔끔러. 제가 아까 장점으로 언급드렸다시피 스폰체는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들고 나가서 청소하기 부담스러운 대탑이나 청소하기 어려운 미니 PC 노트북보다는 스폰체가 이런 분들과 궁합이 좋습니다. 추천 대상 5. 유부남. 자, 마지막으로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크고 비싸 보이는 컴퓨터는 가정 형편이나 가훈상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께도 이게 꽤 좋습니다. 아내분이 쓱 지나가면서 컴퓨터 바꿨네 라고 해도 나한테 과분한 것 같아가지고 더 작은 걸로 바꿨어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형님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케이스를 너무 고급지고 유니크한 걸로 사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비추천은요, 비추천 대상 1. 가성비 효율이 중요하신 분. 컴퓨터 본체는 눈에 안 보이는 책상 밑에 짱 박으면 되는 거 아니냐, 효율과 가성비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스폰체는 돈 낭비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비추천 2. 고주사율 게이머. 비싼 돈 주고 구매한 부품인데 성능을 다 못 쓰는 건 참을 수 없다, 또는 나는 무조건 200프레임 300프레임 나와야 된다, 이런 분들께도 스폰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추천 3. 컴퓨터는 크고 묵직한 게 좋은 분. 작은 게 취향인 분들도 계시지만 크고 묵직한 게 취향인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스폰체를 좋아하긴 하지만 묵직합니다. 비추천 4. 소음이나 열기에 약하신 분. 모든 스폰체가 소음과 열기가 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탑에 비해서 소음, 열기가 거슬릴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대탑을 늘 책상 밑에 두고 썼던 분들이라면 역체감이 더 심할 거예요. 비추천 5. 이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 마지막은 PC를 소유한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입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고사양 본체는 시끄럽고 열이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습처럼 작은 본체는 필연적으로 열과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하고 접근하지만, 완전 초보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예쁘다는 것만 보고 구매했다가는 실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커뮤니티에도 종종 보여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서는 습본체가 뭔지, 장단점이 뭔지, 추천, 비추천 대상은 누군지 알게 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습 부품별 세부 설명과 고르는 법, 주의사항, 인기 제품 같은 진짜 실전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각오를 다지고 오신 분들일 테니까 제가 설명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올릴게요. 스몰 폼팩터 케이스의 종류와 선택법. 자, 먼저 스몰 폼팩터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습은 케이스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조건 케이스부터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습 케이스는 형태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클래식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데타 케이스처럼 생겼기 때문에 조립이 쉽고 라이저 케이블을 안 써도 되고 냉각 효율도 좋습니다. 케이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건 데타과 완전 똑같이 생겨가지고 유니크한 맛은 없어요. 다음은 콘솔형 습 케이스입니다. 플스 같은 콘솔 게임기처럼 생겼다 해서 콘솔형이라고 부르고요. 디자인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나름 수요가 있어요. 장점은 유니크한 디자인, 그리고 슬림해가지고 공간 활용성이 좋습니다. 부품들을 이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넣는 방식이거든요. 단점은 크기가 작던지 크던지 상관없이 CPU 온도 잡는 게 좀 어려운 타입이에요. 자, 요즘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타입, 샌드위치 스타일입니다. 케이스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요, 중간을. 한쪽에는 메인보드와 파워, 다른 쪽에는 그래픽 카드를 설치합니다. 내부에 버려지는 공간이 없어서 대략 10리터 전후의 작은 사이즈에서도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요즘 고사양 스폰체를 조립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 샌드위치형 스타일을 쓰십니다. 주의할 점은
발열이 심한 부품들이 서로 등을 이렇게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쓰실 때는 케이스 펜에도 돈을 좀 쓰셔야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로는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제품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아주 작고 저렴한 거는 존스보 MV10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들, 케이스 제조사가 특별히 커스텀해서 제작하는 기타 유형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뭐 기둥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그래픽카드를 케이스 바깥쪽에 장착하는 것도 있고 뭐 모양이 각양각색이에요. 다만 대부분 가격이 너무 비싸고 평범한 부품들은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류는 아닙니다. 자, 이 스폰체 깡통을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케이스 내부 글카 장착 공간과 CPU 쿨러 장착 높이를 꼭 기억해 주시고 글카와 CPU 쿨러를 그에 맞춰 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이즈를 넘어가는 걸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스몰 폼팩터 파워의 종류, 선택 방법. 자, 다음은 파워입니다. 스폰체는 크기가 이렇게 작은 SFX 규격 또는 이것보다도 더 작은 플렉스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스몰 폼팩터용 파워, 그 중에서도 SFX 파워를 고르실 때는 나머지 부품들의 전력 소모량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고성능 부품을 안 쓰신다면 파워 서플라이를 좀 저렴한 거, 직구로 저렴한 거 쓰셔도 무방하지만 고사양 부품을 쓰신다면 파워를 출력 효율 좋고 전격 최대 출력 용량이 넉넉한 걸로 고르셔야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부품들의 전력 소비량이 한 1.5에서 200가량을 선택하시면 무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플로드시 한 400W 정도를 쓰는 사양으로 조립을 하신다, 그러면은 파워를 750에서 850 정도 구매를 하시면 딱 적당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사양 본체를 만들 때 출력이 낮은 파워를 쓰면 효율이 좋은 구간을 지나서 효율이 안 좋은 구간에서 쥐어 짜듯이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워의 발열과 쿨링 소음이 심해집니다. 이건 대탑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탑은 내부 공간이 넓어가지고 파워 서플라이의 발열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스폰체는 내부 공간이 좁기 때문에 파워에서 열이 나면 그게 본체 내부에 그대로 쌓여서 내구성이나 안정성에 안 좋습니다. 소음도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시끄럽죠. 그래서 고사양 스몰 폼팩터는 고출력, 고효율 파워가 선호되고 시중에 그런 제품들밖에 없는 겁니다. 스몰 폼팩터 쿨러와 쿨링팬 선택법. 자, 다음은 쿨러하고 쿨링팬이에요. 만약 고사양 스폰체를 맞추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CPU 쿨러와 케이스 쿨링팬도 좋은 것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열과 소음에 고통받지 않거든요. 스케이스는 클래식형을 제외하면은 CPU 쿨러에 제약이 좀 많아요. 내부 용량이 몇 리터밖에 안 되는 작은 케이스는 CPU 쿨러 높이가 뭐 한 36에서 47cm 정도가 최선이고, 이런 10리터 전후의 중간 사이즈 케이스들도 50mm에서 한 67mm 정도 높이까지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선택한 케이스가 지원하는 최대 높이의 쿨러를 선택하거나 좀 비싸더라도 쿨링 효율이 좋은 쿨러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커뮤니티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은 일명 통구리로 불리는 이 서멀라이트 AXP90 풀 시리즈, 그리고 ID 쿨링 브랜드의 제품들이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에 다는 케이스팬은 내부 공간과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25에서 30T 두께의 고스펙 쿨링팬을 구매하셔가지고 소음이 심하지 않은 적당한 RPM으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쿨링팬의 이 가격을 태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요. 그리고 간혹 케이스마다 내부에 쿨링팬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25T, 30T는 못 쓰지만 15T, 10T 이런 얇고 작은 쿨링팬이라서 설치를 해서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거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스폰지의 사양이 높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질수록 쿨링팬의 중요성이 아주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LED가 달린 팬은 취향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아요. 스폰지용 케이스는 예외적인 몇몇 제품들을 제외하면 이 옆면이 유리 같은 게 아니라 메쉬 구조로 닫혀 있기 때문에 LED 팬을 쓰면 불빛이 그 메쉬 구조 뽕뽕뽕 구멍 틈새로 빠져나오는데 저는 그게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LED 팬을 쓰면 선 정리의 불편함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자, 그리고 성능 부품인데 뭐 이거는 생략해도 되는 거라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AMD는 B850, 그 다음에 인텔은 B860 칩셋의 ITX 사이즈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고르시면 되고요. 어차피 고사양 CPU를 쓰더라도 발열 때문에 전력 제한, 성능 제한 걸어가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 낭비라고. 그래서 스폰체에는 굳이 전원부 빵빵한 비싼 메인보드 구매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CPU는 본인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지만 너무 고성능, 고발열인 하이엔드 제품은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글카는 케이스 내부 글카 장착 공간의 사이즈를 확인하신 다음에 고르시면 됩니다. 1mm, 2mm 차이는 억지로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스폰지 한 대를 이 자리에서 조립해가지고 맞춰보겠습니다. 조립 실전.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스몰 폼팩터 PC의 거의 모든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다 배우셨습니다. 다음 컴퓨터는 스폰체로 한번 맞춰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물론 램값과 SSD 가격이 정상화된 다음에 말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하이프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컨텐츠도 대충 만들지 않는 세계 최초의 적자 채널 담나와의 에디터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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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제가 정리할게요. 그거 제가 마시던 거.